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8월 19일 김기춘 실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원 3부 주심은 안철상 대법관입니다. 뒤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마는 안철상 대법관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현재의 대법관들 중에는 보기 드물게 이런저런 중요한 사건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4개월 뒤인 2014년 8월 국회 요청에 따라서 국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실장은 당시 답변서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문 정권 청와대는 사실상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 소위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2018년 3월 김기춘 실장을 기소했습니다. 또 김기춘 실장과 함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역시 같은 혐의로, 그러니까 소위 좌파 세력 및 좌파 세력에 휘둘린 일부 언론인 등이 주장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3명이 사법 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1심과 2심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기소 또 1, 2심의 판결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뒤집어지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입니다. 안철상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3부는 이번 상고심 판결문에서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라고 된 답변서 부분은 실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기춘 실장이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한 부분은 김기춘 실장의 주관적 의견이기 때문에 답변서에 허위 사실은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2심에서 무죄가 결정됐던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장수, 김관진 두 국가안보실장 출신 인사들은 세월호 7시간 소위 의혹과 관련해서 무죄가 확정됐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심까지 유죄 선고가 났다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다시 무죄가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2018년 3월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에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김기춘 전 실장이 연세도 많은 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무리한 수사 또 무리한 1, 2심 판결에 따라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명백히 기본적인 책임이 청해진 해운 쪽에 있는 겁니다. 여객선 불법 증개축, 화물 과적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됐고, 오히려 보다 더 따진다면 당시 경기도 교육청 또 당시 인천시 또 사고가 발생한 전남도 이런 부분의 책임이 청와대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해난 사고가 났는데
대통령 보고 책임을 져라.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더구나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음모론 또 괴담, 선동 이런 것들이 심하게 횡행했죠. 심지어 청와대 안에서 구판을 벌였다.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수술을 했다. 이따위 식의 말도 안 되는 괴담들이 마치 사실인 양 퍼져나갔고 또 소위 언론인이란 작자들 중에 그런 것들을 마구 퍼뜨린, 더구나 그게 소위 좌익 매체들 뿐만 아니고 흔히 보수 매체라고 불리던 언론사에 있던 그런 인간들 중에도 그따위 소리들을 마구 퍼뜨려서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았죠. 탄핵 광풍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잘못된 한국의 언론 풍토 속에서 엄청난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대법원 3부의 주심인 안철상 대법관이 과연 어떤 법관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이 걸어온 길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아하, 이런 대법관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상 대법관은 1957년생입니다. 경남 합천이 고향이고 대구고등학교와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건국대 법대 1976년에 입학한 소위 76학번입니다. 2017년 11월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대법관에 임명된 후 안철상 대법관의 주요 판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관련 재판에서 2019년 8월 전원합의체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삼성이 최순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옛날 개명된 이름이죠. 최서원 씨에게 제공한 말들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안철상 대법관의 이런 판결대로 됐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무죄가 됐겠죠. 그렇지만은 더 많은 대법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해서 결국 그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안철상 대법관은 2019년 11월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소위 백년전쟁이라는 아주 엉터리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그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한 것인지 문제됐던 그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다른 대법관들은 방통위의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서 그게 다수 의견이었는데 안철상 대법관은 방통위의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는 적법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붙인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시 7대 6으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상 대법관을 포함해서 6명의 대법관은 백년전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하다는 쪽이었고, 그보다 한 명 많은 7명은 이제 좌파들이 많죠. 좌파 성향의 대법관들을 중심으로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쪽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이재명 전 경기지사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결국 여기에서 권순일이 장난을 치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가 살아났죠. 그 사건에서 안철상 대법관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에는 이 전원합의체 사건이 7대5로 다수와 소수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권순일을 포함해서 또 좌파 성향 대법관들은 이 이재명을 결국 살려주는 쪽으로 무리하게 그렇게 판결을 했고, 안철상 대법관을 비롯해서 5명의 대법관들은 이재명은 유죄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은 또 2021년 9월에는 대법원 3부의 주심으로서, 이번처럼 대법원 3부의 주심으로서 문재인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여 명예훼손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
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항소심 2심에서는 고영주 변호사에게 유죄를 때렸는데 역시 상고심에서 안철상 대법관은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의 유죄 선고를 깨고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안철상 대법관은 현재 대법관 중에는 뚜렷하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중시하는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세월호 사건 관련 재판에서도 이런 소신 있는,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게 어떻게 기소 자체가 무리하고 또 1, 2심 유죄 판결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